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1분간만, 짧게 1분간만 메일로 오피스텔과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한번 저번에 공부한 거에 이어서 신속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에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3번 챕터에서 오피스텔을 왜 살까 하면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었죠. 욕심 때문에 뭘 몰라서 오피스텔 광고가 너무 많아서 분양문자 보고 혹해서, 또는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오피스텔 3채, 4채, 5채까지 사가지고 월세 놓을 수 있다고 해서 등등등, 특히나 뭐 부가세 환급해주고 취득세 면제해준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했을 때 뭐 이런 등등의 이유도 있지만, 제가 이것도 이유를 들었었죠. 오피스텔에서 자취생활을 했는데 월세 줄 바에는 차라리 내가 거기에 오피스텔을 사고 나서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로 대체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유도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초보 투자자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 때문에 뭐 이런 이유를 들었었죠. 자, 오늘 온 메일은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차피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자식에게 세를 살려고 하는데 60만 원이나 하더라. 여기 보시면 서울이에요. 서울의 딸 자식 대학생 자취방 얻어줘야 하는데 월세가 60만 원이나 된단 말이야. 엄청나게 비싼 거죠. 서울은 기본이 학군지 대학교 주변 오피스텔 가격이 60만 원 정도 합니다. 최하 50만 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60만 원 낼 돈으로 차라리 전형적이죠. 아까 위에서 들었던 이유하고 똑같죠. 월세 60만원 낼 돈으로 차라리 오피스텔 매입해서 대출이자 원금 나눠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정말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거든요. 60만원 너무 아깝거든. 그 오피스텔 주인에게 주느니 내가 얼마 안 하는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차라리 60만원을 적립하자. 내 주머니에 일부라도 쌓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학과 주거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한번 물어본다, 이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말씀해 주겠습니까? 자, 일단 오피스텔을 사도 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우리 대학생 딸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입니다. 자, 오피스텔을 사도 되는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실거주하는 경우죠. 실거주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냐? 이걸 제가 뭐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학교 내내 4년이면 4년, 그 다음에 취업하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직장생활을 이어서 하게 된다면 실거주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살 수 있다면 오피스텔을 사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사도 됩니다. 물론 오피스텔은 청약 기회는 있어요. 이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시죠. 그런데 아까 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형 아파트를 사줄 능력이 전혀 안 돼. 이게 돈이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이 60만 원을 써버리는 것 같아서 오피스텔을 사시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적어도 1억 5천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1억 이하짜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1억 5천에서 뭐 2억 넘는 경우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그나마 아파트를 나중에 자녀가 사거나 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때 이미 이 오피스텔을 일시불로 사지 않는 이상은 아마 아파트를 지원할 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버지는 오피스텔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니까 당연히 자녀가 아파트를 살 돈을 딸에게 보태줄 수가 없게 되겠죠. 확인하게 되면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 매수자들은 한결같이 돈이 없는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60만원 약가운 상황인 것이죠. 현재 돈이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한다. 이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월세 내기 싫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죠. 남자친구랑 만나면 결혼도 해야 되고 남자친구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건데, 이런 계획 자체가 없는 경우는 오피스텔을 사도 된다. 자, 월세 내기 싫어서 오피스텔을 사고 싶은데,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자, 오피스텔 사려면 일단 자녀 명의가 아니라 부모 이름으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식 명의로 하게 되면 자식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오피스텔 명의가 있으면 일단 유주택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등기 전산망에 유주택자로 등록이 되어서 무주택자로서의 모든 혜택이 박탈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경매 부분에서도 언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유주택자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후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취급을 합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남친이 생겼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남친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이미 딸이 1주택자거든요. 이미 오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집 장만 때부터 정리비가 떨어지죠. 이미 다주택자가 되는 거야. 만약에 남친이 아파트를 결혼해서 사게 될 경우에 특례가 있죠. 그러나 다음을 만족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만약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미 결혼 전부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5년 내에 오피스텔은 절대 안 팔릴 겁니다. 심지어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양도 이익도 없을 겁니다. 이것을 만족하려면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건 다 아실 거고. 자, 결국 결혼 후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 중과, 결혼 후 아파트를 팔게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럼 혼인신고 전에 사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그 아파트를 5년 내에 팔아야 되죠. 오피스텔은 5년 내에 팔고 싶은데 안 팔릴 거고요. 그리고 양도 차익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양도 차익이 큰 아파트를 팔고 싶을 텐데 5년이라는 시간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너무 빨리 갈 겁니다. 그리고 팔기가 아까울 거예요. 근데 팔고 나서 다시 사는 아파트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거고 이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팔고 나서 다른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미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팔고 나서 아파트를 사는 그 아파트는 다주택자로서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돼서 또 취득세 중과가 될 겁니다. 물론 현재는 2주택까지는 일반 과세를 현재는 인정해 주고 있는데 향후 5년 후에 이재명 정부가 또 들어서거나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2주택부터 또 취득세 중과를 매길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간 이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5년 내에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됩니다. 그러나 양도 차익도 없을 거고 이미 또 팔리지도 않을 거다. 엄청난 애를 먹을 것이다. 엄청난 몇천만원 손실을 보고 시장에 내놔야 팔릴까 말까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오피스텔의 매매에 대해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0만원 낼 돈으로 오피스텔을 차라리 사겠다. 구조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동안 원룸 오피스텔은 최소 수천만 원이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구축을 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또는 분양가가 똑같을 거예요. 올라봐야 1, 2천 오를 건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10년 후 분양가 또는 자신이 매수한 가격과 같다면은 이것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니죠. 자, 인플레이션이 한국이 매년 3.5%, 3%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을 가정할 경우에는 30%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2억짜리 오피스텔은 약 2억 3천만 원, 2억 3,500만 원이 되어야지 오피스텔 매수 가격인 거예요. 따라서 2억 3천만 원보다는 적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따라서 오피스텔이 올랐다. 2천만 원, 3천만 원 올랐다. 이게 전략한 게 아니다. 돈을 번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오피스텔을 사도 되는 전제는 딸이 그 오피스텔에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살 경우에 그나마 수지타산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자, 이미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혼인신고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만 실익이 있다. 아까 말했듯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후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미 다주택자로서의 취득세 중과를 받는다는 거죠. 자,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 모두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불이익이 있다.
다주택자로 인해서 불이익이 많은 취득세, 양도세 불이익은 양도세를 팔아보면 아시겠지만 수백만원, 수천만원, 심지어는 억 단위입니다. 자, 이것을 전략하기 위해서 60만원씩 월세로 쌤쌤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60만원을 현재 전략하고 있는 게 결국은 다주택자로서의 취득세, 양도세 불이익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결국 아파트 아니 오피스텔을 첫 주택으로 선택하게 되면 인생이 꼬이게 되고, 비록 실거주에서 주거 비용을 절약한 것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뽕 꼽을 때까지 사는 경우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동안, 그리고 취업 후 거기서 한 5년 6년 더 산다는 전제하에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건 괜찮겠다. 그러나 10년 동안 오피스텔 가격은 전혀 오르진 않을 것이다. 다만 명의 정도는 내 소유권으로 뭐 취득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결국 그 오피스텔이 멍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남친을 만나거나 신랑이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있는 살 날이 창창한 딸에게 다주택자의 명의를 사회 첫발부터 지우는 죄를 지우는 거예요. 자녀 명의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대의 권력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가 갖는 특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출부터 해서 금융, 이자율, 청약, 여러가지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첫 바닥부터 오피스텔을 명의를 등기를 한다. 이것은 아주 망하는 길입니다. 자, 그 특권을 철저히 이용해야 되는데 족같은 오피스텔을 선택함으로써 인생을 처음부터 망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만약에 60만원이 아까워서 오피스텔을 사겠다 그러면 보호자, 아버지 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베이비.